안녕하세요. 투자의 재발견 미다스에서 오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연금 투자를 고민할 최적의 시기가 언제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 답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정답은 바로 지금입니다. 연금 투자의 핵심이 바로 복리의 마법 그리고 장기 투자에 있기 때문이죠. 제가 오늘 찾은 곳은 미래에셋 증권입니다. 연금 고수들은 어떤 상품을 선택했는지 그리고 안정적으로 연금을 불리는 전략을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함께 가보시죠. 안녕하세요, 팀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체 이 퇴직연금을 보면 사실 원리금 보장형 상품의 비중이 되게 큽니다. DC나 IRP에서도 원리금 보장형이 한 70%에 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오히려 미래에셋증권 고객들의 계좌를 보면 이제 그게 상반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유가 어떤 것일지. 기존에 딱 금리형의 만기가 정해진 픽스드 인컴 상품 정도만 고려를 하셨다면 한 3년 기준으로 보면 아무래도 미국 반도체, AI 이 부분이 조금 좋았고요. 네. 그리고 그 대표적인 주식 지수죠. S&P 500이나 나스닥의 비율을 좀 높게 가져가시는 분들의 수익률도 양호했습니다. 그리고 좀 마이너하지만 개별 국가로는 인도를 편입하신 분들이 수익이 좋았고, 그리고 섹터로는 에너지가 좀 눈에 띄었습니다. 최근 1년만 보면 대표적인 자산 배분 상품이죠. 연금에서 가장 유명한 TDF 상품들도 거의 대부분이 최근 1년 한 20% 이상의 양호한 수익을 올렸습니다. 특히 젊은 층에서는 공격적인 투자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투자자들에게 상품을 추천해 주신다면 어떤 상품이 좋을까요? 아주 공격적이고 액티브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그 증권사에서는 편하게 ETF를 실시간 매매하실 수 있잖아요. 그것들을 위주로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긴 한데요. 너무 약간 투기적인 성향까지 가시는 것은 연금 투자에서는 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그 자산 배분 비율에 대한 고민을 먼저 하시고요. 네. 지금은 아무래도 예금에 대한 비율, 안전자산의 비율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그것들을 어떻게 투자 쪽으로 넘어가면 좋을까 하는 고민을 하시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산 배분의 상품의 대표적인 것은 디폴트 옵션으로 이제 워낙에 유명해진 유형이죠. 그 TDF나 BF 유형이 있는데요. TDF는 아시다시피 그 생애 주기에 따라서 처음에 투자 자산 비율이 높다가 은퇴 시점에 가까워질수록 이렇게 떨어지는 안정성을 높이는 그런 구조고요. 네. BF는 기본적으로 리스크를 타겟으로 하는 부분이 있고 어느 정도 비율이 정해져 있지만 시장 상황에 따라서 전문가가 그 비율을 조금씩 조절해 가는 그런 유형입니다. 이것들은 기본적으로 하나의 상품 안에서, 하나의 펀드 안에서 어느 정도 그 에셋 얼로케이션이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믿을 만한 그런 상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미 은퇴를 얼마 안 남으신 이제 체감적으로 노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신 50대, 60대 분들께서는 그 숫자가 좀 낮거나, 그리고 아까 그 BF 밸런스드 펀드 같은 경우는 좀 안정형이라는 이름을 붙은 그 투자 자산의 비율이 낮은 그러나 자산 배분이 되어 있는 그런 유형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고, TDF 중에서도 타겟 인컴 펀드라고 해서 주식에서는 배당이 있고 채권에서는 이자가 있고 부동산에서는 임대소득이 있듯이 그것들을 캐시플로우를 위주로 이렇게 안정적인 자산을 담은 유형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들이 좀 고연령대 분들께 좀 적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잃지 않는 안전자산 선택법이 있다면 추천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위험 회피 성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이 정도의 손실은 견딜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비율까지 투자를 저는 조금 더 늘렸으면 좋겠거든요. 정기예금으로만 안정자산으로만 투자를 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기대 수익이 또 따로 있을 텐데 바라는 수익률이 그 수준까지 절대 달성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감수하고 장기적으로 분산해서 그것을 계속해서 지켜나가신다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S&P 500의 예를 들면 최근 한 40여 년 동안의 일별 종가들을 쭉 나래비 세워두면 딱 1년만 투자하면 그 40여 년 동안 가장 운이 좋았을 때는
1년 만에 70% 가까이 수익이 나기도 하고 가장 운이 나빴을 때는 한 반토막이 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1년 투자가 아니라 이것이 5년, 10년, 15년 이렇게 증가하게 되면 15년을 투자하게 되면 그 어느 점에서 투자를 하더라도 손실이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25년을 투자하게 되면 그 평균은 한 8% 정도 되고요. 최소 수익률이 한 5% 이상이거든요. 연 5%. 그러니까 25년 동안 연 5% 수익이면 우리 연금에서는 굉장한 수익률입니다. 저희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MP 구독 서비스와 로보 어드바이저 자문 서비스가 있습니다. MP 구독은 미래에셋 포트폴리오의 약자인데요. 그러니까 편하게 그 포트폴리오가 구성되어 있는 상품 비중까지 정기적으로 그 모바일 알림톡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오고요. 클릭 한 번으로 그것에 맞게 기존에 있는 자산을 교체할 수도 있습니다. 투자에 자신이 없어도 신경 쓰지 않아도 전문가가 그 자산 배분한 그 현재 시점의 정답을 받아볼 수 있기 때문에 유용하고요. 로보 어드바이저는 이름에서도 드러나듯이 로봇과 조언자의 합성어입니다.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고 싶은데 내가 그렇게 시간이 없거나 여의치 않은 분들은 활용하시면 아주 무료니까 좋은 서비스라고 생각이 듭니다. 큰 틀에서 장기 투자, 분산 투자, 적립식 투자라고 하잖아요. 이 세 가지의 원칙만 지키고 약간의 결단력과 약간의 인내심을 가지고 원칙을 지키는 투자 방법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신다면 적어도 연금 투자에서는 내가 어느 정도 평균 이상의 그 성과를 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팀장님. 감사합니다.